T존님이 올려주셨어요. 블로그 글 너무 잘 읽고 있었는데 라이브도 진행한다고 하셔서 조심스럽게 고민 내용을 적어봅니다. 여러 가지 답답한 18세, 아유 좋은 나이네요. 한국 나이 20살. 만 18세고 예정대로라면 3월 대학 입학 예정, 보건계열 진학 예정, 간호는 아니시라고 하고 뭐 경력 없죠. 아르바이트 한 번 안 해본 온실속 화초 딸내미. 한국어만 잘합니다. 그래도 수능 영어 1등급, 그래도 뭐 안 한 거보단 낫잖아요. 그리고 부모님은 제가 원하면 뭐든 지원해 주신다고는 하는데 모르겠어요. 세자매, 세자매 중 둘째 딸. 그리고 원래는 초등교사가 꿈이었는데 뭐 이제 나이가 크면서 머리가 크면서 다 깨달으셨어요. 저출산으로 교사 수요도 없고 설사 취업이 돼도 미래가 밝지가 않고 고딩 내내 환상에 젖어서 교사 목표로 공부하다가 현실을 알고서 대학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싶었는데 그래도 하여튼 부모님 권유로 다른 계열 원서 쓰고 어찌어찌 뭐 했고 또 언니도 사범대 졸업했는데 임용 3수 중이시라고 뭐 뽑을 수요가 없죠. 원래는 노인 교사들을 다 쫓아내고 젊은 교사들로 채우는 게 국가적으로는 더 이득이지만 그게 가능한가요? 세상 일이 그렇게 합리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기득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월급도 많이 받고 별로 학교에서는 손 하나 까딱하기 싫어하시는 나이 많은 교사분들이 한 자리씩 다 차지하고 있죠. 그러니까는 신규 채용 힘들죠. 그래서 워홀이나 유학 뭐 이런 것도 고려해보고 계시고 보건 계열이라서 대학 학비도 굉장히 비싸서 4년 다니면 거의 4천만 원은 들 것 같은데 이 돈에 좀 더 보태서 차라리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드는 상태입니다. 맞아요. 너무나 당연해요. 뭐 부모님하고 아직 상의는 안 해보셨는데 영어권 생각하고 계시고 뉴질랜드 초등교사. 근데 뉴질랜드 초등교사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영미권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될 정도의 영어 실력을 키우고 교육대학원을 현지에서 졸업할 정도의 시간과 비용과 노력을 들인다면은 차라리 회계사가 쉽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수도 없이 말씀드렸어요. 초등교사에게 요구되는 영어 실력보다는 차라리 회계사에게 요구되는 영어 실력이 훨씬 낮아요. 제가 여러 번 똑같은 얘기 반복하는데 예로 들었지만 제 막내 동생이 호주에서 회계사 한단 말이에요. 영어 개뿔도 못해요. 영어 떠듬떠듬 하는데도 다 회계사 한단 말이에요. 심지어 제가 옛날에 알던 그 독일 국세청 세무 공무원인 뉴질랜드 출신 뉴질랜드 시민권자 아저씨가 있었어요. 영어 진짜 못해요. 영어 진짜 못하는데 어떻게 국세청 공무원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세무사 공부를 했으니까 회계 공부를 했으니까 그래서 국세청 공무원 하시는데 영어 진짜 못하셨어요. 근데도 호주에서 국세청 공무원을 하고 계셨다. 차도 그 옛날에 닛산이 아니라 미쓰비시 마그나라고 했나? 이름도 기억이 안 나네. 막 이따만한 큰 차, 막 그랜저급 회사차.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주는 차 그걸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렇게 그 세무 감사하는 뭐 이런 역할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주로 막 중국집 어디 중국 식당 가가지고 뭐 세무조사하고 감사하고 뭐 이런 거 하시던 분이 있었는데 영어를 못 하셨어요 정말. 뭐 읽기 쓰기는 뭐 하시는데 이 말하기 전혀 못 하셨어요 정말로. 막 떠듬떠듬. 근데 그분이 굉장히 멘탈이 강해가지고 어디 전화해가지고 뭐 물어보고 뭐 하는데도 못하는 영어에도 끝까지 안 끊고 되게 영어를 못하면 내가 자괴감이 있어가지고 하다가 뭐 이렇게 말 막히고 하면은 오케이 하고 그냥 끊어버리는 게 인지상정인데 그분은 끝까지 붙잡고 다 따지고 뭐 하시더라고요. 그 공무원 마인드여서 그런지 뭐 하여튼 그러니까는 호주, 뭐 캐나다 다 고민하시고 그래서 캐나다 ECE 유아교육 생각하시는데 뭐 다 좋아요. 뭐든 도전해 보시면 좋은데 문제는 4천만 원에 얼마 조금 더 보태가지고 캐나다 ECE 유아교육 해가지고 취업에 성공하고 영주권까지 받을 가능성이 낮아요. 안타깝게도 캐나다 생활비가 그거보다 좀 더 많이 들어요. 차라리 근데 쉽지가 않네요. 이게 일단은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너무나 나이가 젊기 때문에 무작정 나는 워킹홀리데이로 어디 호주 같은 데 가서 그냥 부대치면서 영어 공부하고 어디 농장 가서 일이라도 하겠다. 이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경험을 쌓고 좀 더 세상을 배우고 돈도 좀 모으고 한 다음에 그 돈에다가 부모님 돈 보태가지고 호주에서 제대로 된 무슨 아까 뭐 어카운팅 예를 들어서 어카운팅 관련된 대학에 되게 3년제거든요. 그거 빨리 졸업하면 3년 만에 졸업해요.
시골에 있는 어카운팅 대학 진학을 한다. 이게 더 승산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캐나다도 설사 캐나다를 간다 하더라도 똑같아요. 워킹홀리데이로 들어가가지고 현지 경험 쌓고 돈 좀 벌어보고 그 다음에 최대한 캐나다의 중소도시 시골에 있는 어카운팅 대학을 들어가서 졸업하면서 회계사 자격증, 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걸 바탕으로 취업을 시도하는 게 교사보다 훨씬 쉽다. 유아교육보다도 오히려 더 유리하다. 왜? 유아교육은 학사학위자가 아니잖아요. 이거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는데 블로그 한번 찾아보세요. 캐나다에서 최근 몇 년 동안 익스프레스 엔트리에 통과한 사람들 중 몇 퍼센트가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지고 있는가. 전문대 학위로 통과한 사람은 비율이 굉장히 적어요. 이거 그 유학원들에서 잘못된 정보들 퍼뜨리고 사실상 사기치는 거에 속으시면 안 돼요. 영미권을 내가 꼭 원한다라고 하면은 최소 학사학위 이상이 되어야 된다. 플러스 이공계가 유리하다. 하나 원픽해라 IT다. 근데 나는 지금 뭐 교사 뭐 여성이고 뭐 나는 뭐 수학을 포기했는지 뭐 이공계는 안 가고 문과 출신 교대 준비하던 분들이 그 다음에 선택할 수 있는 거 하나 골라라. 어쩔 수 없이 상경 계열이에요. 상경 계열 중에서도 회계. 그냥 이게 제일 유리해요. 내 적성에 맞건 안 맞건. 교육대학원 다니는 것보다 쉽다. 공부도 더 수월하다. 차라리. 그리고 이제 시골에 있는 어카운팅 대학들은 학비가 그래도 저렴할 것이다. 생활비도 저렴하고 또 시골이니까 한국 사람들도 없고 이거 호주도 좋고 캐나다도 좋고 뭐 뉴질랜드는 너무 시장이 작아서 굳이 호주 캐나다가 있는데 뉴질랜드를 갈 이유는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호주나 캐나다도 지금 이민자 수를 반토막 내겠다 공공하게 얘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미 법을 바꾸고 있고. 그러니 모르겠어요. 영미권을 나는 죽었다 깨나도 영미권을 고집한다. 차라리 미국이 유리하단 말이에요. 그걸 따지면은 왜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공공연하게 이민 쿼터를 반으로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내가 지금 뒤늦게 뛰어들어가지고 무슨 영광을 보겠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미국은 적어도 쿼터 제한을 그렇게까지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국에서 어카운팅 전공으로 학사학위 졸업하면 스템 전공으로 분류되는 경우들도 많아요. 어카운팅인데도. 그러면 3년 OPT 받아가지고 영주권 진행할 때 훨씬 유리해지거든요. 그리고 어카운팅은 어디 동네 교민들이 운영하는 세무사 사무실, 회계사 사무실 이런 데라도 취업하면은 얼마든지 스폰서 받아가지고 영주권 진행할 때도 유리하고. 그래서 실제로 그 미국에서 유학 후 취업 후 이민 도전하시는 분들이 IT가 제일 유리하고 그 다음에는 무슨 뭐 이상한 공대, 이공계, 뭐 바이오 이거보다도 뜬금없이 회계 졸업자가 미국에서 영주권 받기가 그 교민 어디 조그만 데라도 취업할 수가 있으니까 어디 슈퍼마켓이라도 뭐 어디 하나로마트라도 H마트라도 취업하면은 회계 담당자로 영주권 신청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도 학비가 어마무시하게 비싼데 미국은 얼마나 더 비싸겠어요. 그게 좀 단점이에요. 그래서 부모님하고 한번 상의를 하셔야 돼요. 이거. 영미권을 고집한다라면은 차라리 미국이 낫다. 오히려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는 지금 이민법을 까다롭게 하는 중이라서 쿼터가 줄어들고 있다. 문제는 미국으로 가면은 생활비 뭐 이런 걸 다 벌어서 쓰고 할 수 있는 조건이 오히려 캐나다, 호주보다 불리해져요. 왜냐면은 업 캠퍼스 워크퍼밋은 안 나와요. 온 캠퍼스는 나와요. 내가 마침 간 대학이 주립대학인데 굉장히 규모가 커가지고 그 안에서 알바할 자리가 많다. 그러면은 거기서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학생 비자로도. 그러니까 처음에 학교 선택할 때도 잘 선택해야 돼요. 좀 규모가 큰 학교를 가야 돼요. 주립대학 중에서도 뭐 학비가 저렴하면서 규모가 큰 학교. 그래야지 내가 거기서 알바 자리를 알아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학비는 비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부모님이 과연 감당을 해주실 수 있을 것이냐. 그 어떤 자금 계획이 나와야지 그 다음에 유학 후 취업 후 이민도 의미 있게 도전을 해볼 수가 있다. 그게 없는 상태에서는 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밖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고민이 되는 거죠. 과연 영비권을 고집해야 되는 것이냐. 독일같이 조금 더 뭐 아우스빌딩처럼 내가 월급 받으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뭐 독일을 희망한다는 얘기는 여기 전혀 언급이 없으니까 그건 제가 별도로 말씀 안 드릴게요. 근데 아무튼
영미권을 도전하기에 영미권이든 어느 나라든 만 18세의 나이면은 뭐 유학 어학연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유학을 도전하는 데 있어서 물론 초중고 간 사람 초중고 때 넘어간 사람보다는 불리하지만 20대에 넘어가는 사람, 30대에 넘어가는 사람들에 비하면 훨씬 유리하고 나쁘지 않은 시기다. 어차피 한국에서도 뭐 학비 4천만 원 쓸 예정이면은 그거 잘 아껴가지고 영미권에서 유학 후 취업 후 이민 도전하는 게 좋기는 한데 문제는 그 4천만 원에 살짝 뭐 얼마 보탠다고 해서 해결되지는 않는다. 억 단위로 뭐 1, 2억, 2, 3억 단위의 투입이 자금 투입이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자금 계획을 정확하게 세워보고 부모님하고도 과연 부모님이 나를 딸 셋은 집에서 둘째 딸만 그렇게 또 편애할 수는 없잖아요. 첫째 언니도 있고 언니는 지금 뭐 임용고시 막 뭐 삼수하면서 재수 삼수하면서 막 고생하고 있는데 왜 둘째 딸은 유학 보내주냐? 그럼 셋째 딸은 어떻게 할 거냐? 뭐 집안에서 가족 회의가 필요하죠. 아무래도 제한된 부모님의 자산 상태에서 누구한테만 돈을 많이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가지고 가족 회의를 한번 해보시고 한번 차근차근 준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